안녕하세요. 드론 영상 편집의 이종훈입니다. 8주차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영상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또는 영화 그리고 유튜브를 하기 전에 막연하기보다는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획을 하고 촬영 구성안을 만들고 또 그 촬영 구성대로 촬영을 하고 그 영상물을 프리뷰하여 편집 구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오늘 하려는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야 질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뭐 찍어서 나중에 편집을 하겠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퀄리티가 나오지가 않죠. EBS 지식인 다큐 있잖아요. 그 5분짜리, 10분짜리인데도 거기에 투입되는 PD들도 서너 명이 되고요. 작가도 7, 8명쯤 됩니다. 그만큼 철저한 기획에 따라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질 높은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막연히 찍어갖고 어떻게 하나 편집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쉽게 지치고요. 너무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보통 방송 제작 현장에서 봄 개편이 가을 개편에 따라서 하면 기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팀장이건 PD건 막내 조연출이건 막내 작가가 할 것 없이 모두 다 기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는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이미지로 구현하는 것, 이것을 반복하는 작업이 영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수업을 할까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끊임없이 구성하는 거죠. 그걸 끊임없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 수첩이라든지 텍스트로 다시 작성해서 또다시 이미지로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집할지가 남았는데요. 우리가 배워야 할 어도브 프리미어가 있고요. 파이널 컷 프로, 베가스, 다비치 리졸브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줄 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 프로그램이냐 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다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죠.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컷 편집의 기능이나 이런 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첫 번째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번 그 툴에 익숙해지면 다른 프로그램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프리미어라든지 파이널 컷 프로, 베가스, 다비치 리졸브 등을 배우고 학원가서 또 배우고 또 혼자서 독학도 해봤지만 한번 이렇게 자주 쓰는 프로그램 사용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만 해도요, 프리미어는 아마추어만 쓰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방송 현장이라든지 프로덕트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파이널 컷 프로가 제일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맥 컴퓨터가 좀 안정적이기도 했고. 지금은 프리미어가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을 하죠. 전문가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어도브에서 나오는 같이 출시하는 프로그램이 호환성이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업할 때 나중에 보면 프리미엄 하나만 가지고 작업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 외에도 좀 더 이제 난이도가 높은 편집을 CG 같은 게 같이 해야 된다면 포토샵도 해야 되고요, 에펙도 해야 되고 일러스트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도브사에서 같이 출시했던 프로그램이라서 호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를 배우면 어차피 툴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도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어도브 프로그램도 잘 다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오늘 프리미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그램 설치하려면 일단 어도브 사이트를 가야 됩니다. 어도브 사이트. 네, 어도비 사이트 가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클릭하시면 모든 제품 보기가 있습니다. 모든 제품 보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도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 전문가가 되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상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도 배우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2D 프로그램이긴 한데 보통 영상 브릿지라고 하죠.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30초나 20초, 1분 안에 화려한 어떤 장면이나 효과, 모션 그래픽을 보여줄 때는 애프터 이펙트를 배워도 좋습니다. 에펙 하나만 잘해도 충분히 그 자기 영역에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짧은 걸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실 때는 애프터 이펙트를 배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깊이는 아니어도 이 모든 프로그램은 다 혼자 뭐 어느 정도 이제 독학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학원을 갔어도 저도 많이 배웠었죠. 그 다음 프로그램은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리미어에서도 오디오를 이제 믹싱을 하거나 아니면 오디오를 보정할 수 있는데 좀 더 전문가적으로 좀 보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디션을 배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인코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영상 파일 만들고 나서 세팅 값을 조정해서 출력할 때 이 미디어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미디어 인코더도요 출력을 어떻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 가지고 자기가 최저그 화질은 좋으면서도 용량을 어떻게 용량은 작게 할 수 있나 이것도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프리미어 프로 하나만 배워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유튜브가 엄청나게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8, 90%, 90% 이상은 간단한 컷편집과 자막 그리고 이펙트 정도 주려고 하면 이 프리미어 프로만 배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하나 단계를 차근차근 배워가서 배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 프로가 그 무료 체험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을 듣고 나서 프리미어 프로를 다운받아 설치하셔도 충분히 편집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영문판으로 설치할 것이냐 한글판으로 설치할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영어판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편한 거 이용하세요. 그러면 한번 설치를 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프리미어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어떤 걸 맞춰야 되냐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해요. 물론 이제 비싸고 가장 최근에 나온 컴퓨터일수록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FHD 정도 4K가 아닌 FHD 편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가 아니어도 편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 파일 용량이 커서 데이터 보관하려면 하드 용량이 점점 늘어나겠죠. FHD 편집할 때는 그렇게 많은 어떤 고가의 컴퓨터가 필요하진 않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찍어서도 스마트폰으로도 FHD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노트북을 통해서 프리미어 편집을 공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니까 파일을 프로젝트 창을 만들겠습니다. 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일단은 프로젝트 파일명을 8주차 강의 편집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그 다음 로케이션 경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살펴 안 봐가지고 내가 어디다 저장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출력할 때도 따로 경로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이 경로에 뜨기 때문에 로케이션 경로를 항상 확인하시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브라우저를 들어가셔서 전 따로 이렇게 편집 폴더를 만들어 놓거든요. 에디터 해가지고 2020년 편집은 시각 애니메이션과 편집을 해가지고 이 창에다가 새로운 폴더 8주차 폴더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더 선택을 합니다. 이 비디오 렌더링 앤드 플레이백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렌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상에 어떤 효과를 준다고 했을 때 이걸 이제 렌더를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그래픽 카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빨리 됩니다. 내가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컴퓨터 성능이 이렇게 컴퓨터 버벅대고 늦어진다 이런 경우는
이걸 제대로 체크를 안 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뭐 노란색으로 뜬다거나 타임라인 창이 빨간색 창으로 뜬 경우가 많은데, 그건 뭐 시권 세팅을 제대로 안 해서 또 그런 거고, 이렇게 여기를 이제 렌더를 어떤 엔진을 사용해서 렌더를 걸어줄 건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도 그런 게 뜹니다. 예,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세 가지가 떴을 때 쿠다가 있으면 이 쿠다라는 걸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를 활용해서 렌더를 걸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없을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이제 GPU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픈CL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옆에 제너럴 일반적인 거 다음에 스크래치 디스크 하면, 내가 그 프로젝트 폴더 하나를 설정을 하잖아요. 만들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모든 파일이 다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캡처 비디오, 캡처 오디오, 비디오 프리뷰, 오디오 프리뷰, 파일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 파일들이 모두 여기에 저장이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다 그러면 이 스크래치 디스크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우리가 컴퓨터로 작업하는 건 항상 불안정해요. 그리고 파일이 뭐 여러 가지 파일이 많이 있을수록,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파일을 또 통합하고 편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무거워지면서, 프로젝트가 무거워지면서 다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 오토 세이브에 가셔가지고, 내가 보통 이거 설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20분마다 세이브가 아마 기본적으로 돼 있을 거예요. 20분마다 세이브가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 가셔가지고 내가 최근에 파일을 문서 작업할 때 날려먹은 거랑 똑같죠. 편집 작업할 때 날렸을 때 여기에 있는 오토 세이브를 자동으로 실행이 되니까, 여기 가서 파일 찾으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OK를 누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창이 뜨는데요. 일단 파일을 하나 불러보고 설정하겠습니다. 파일을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파일에서 임포트해서 불러셔도 되고요. 제가 편집할 거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어떤 거 하나 불러오고요. 파일 이렇게 불러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빈 공간의 프로젝트에는 두 번 클릭하셔도 됩니다. 두 번 클릭해서 오늘 제가 촬영했던 거 하나 불렀고요. 이렇게 전부 한꺼번에 불러와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불러놓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컨트롤 I 해서 사진 한 장을 불러올 수도 있죠. 이렇게 열기 하셔서. 그리고 저는 이 방법보다 직접 윈도우 탐색키 창을 띄워가지고 사진 파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네 가지 방법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토틀 합석해서 파일 찾아갖고 하나하나 불러오는 경우가 낫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선택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이렇게 파일 여러 가지 불러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리스트 뷰가 있고요. 옆에 아이콘 뷰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트 뷰는 파일을 리스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기에서 자세히 보는 거 있잖아요. 그 기능인 거고, 아이콘 뷰는 이제 이미지를 크게 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게 있던 걸 미리 보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파일이 있는가를 미리 보기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사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리스트 뷰로 해가지고 많이 작업을 합니다. 이 파일에 지금이야 이렇게 4개만 불러왔는데, 여기에 음악 파일 불러오고 사진 불러오고 자막 불러오면 어마어마하게 뭐가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러면 정말 작업하기가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렇게 프로젝트 창을 연 다음에는 폴더를 해서 파일 정리를 깔끔하게 해줍니다. 뉴빈을 해서 폴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번은요 카메라 촬영. 저는 번호 매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1번은 저는 카메라 촬영을 두고요. 2번은 뭐 사진, 3번은 음악.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파일은 이 파일입니다. 좀 아이콘 앞에 있는 아이콘 표시가 좀 다를 거예요. 사진 파일은
사진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촬영한 파일은 카메라 촬영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는 0번을 시퀀스 파일로 할게요. 0번은 시퀀스. 시퀀스 개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걸 타임라인에 갖다 놓기만 하면 이 아이콘이 시퀀스 화면입니다. 시퀀스 화면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 시퀀스를 옆으로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퀀스 세팅을 보시면 이 세팅이 어떤 게 되어 있냐면 세팅 모드 커스텀 타임라인 29.97 풀 HD 1080 사이즈고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시퀀스 세팅을 맞춰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시퀀스는 시퀀스 가보겠습니다. 시퀀스는 이름도 좀 바꿔줄게요. 시퀀스 1을 P10이 아니라 1차 가편을 하겠습니다. 1차 가편 8주차. 파일이 지금 하나가 들어와 있거든요. 5분짜리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게 카메라 촬영해서 7.20대 화면을 좀 넣을게요. 이렇게 이럴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창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게 30분의 1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30프레임. 아주 정밀하게 편집할 수 있어요. 이걸 확대하게 정밀하게 편집을 하려면 이걸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30분의 1초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프레임씩도 편집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부터 제가 이게 끝나면, 그러면 여기 두 번째 클립에서 이 인디게이트 바를 기준으로 해서, 인디게이트 바라고 하는데, 인디게이트 바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줄입니다. 줄이고, 이게 너무 뒤가 기니까 뒤에 것도 이렇게 줄여요. 키패드에 좌우 버튼을 눌러주셔가지고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그러면 앞에를 이렇게 끝에 부분 있잖아요. 첫 부분을 가면 이렇게 커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서 이걸 이렇게 줄이시면 앞에 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중앙만 빈 공간이 남잖아요. 빈 공간은 블랙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의 이종원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하는 걸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편집을 하는 거죠. 빈 공간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빈 공간을 붙이는 방법은요. 마우스 커서를 눌러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빈 공간을 클릭을 해서 델키,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붙습니다. 플레이하는 건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하는 거예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편집하면 우리가 손목이 너무 아파요. 직업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단축키를 활용해서 두 손으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전문가 편집하는 분들 보면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단축키를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편집하시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들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편집을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촬영하고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메모리 카드 꽂아서 백업 받고 바로 그때그때 막 편집하고 바로 올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건 이제 정보성 전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성이 중요하니까 그때그때 바로 편집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트북을 가지고 바로바로 편집해서 올리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제에 대해 설명했는데, 어떻게 잘 표현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반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느낌, 내가 예측한 대로 그 다음에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건 이 두 개의 샷으로만 그걸 전부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감동과 재미, 뭔가 느낌이 있다. 이건 좀 괜찮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보면 이게 단순히 얼마만큼 노력했다, 얼마만큼 고민했다 이런 건 사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저한테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등장해서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한테 보내실 때 한 장의 사진과 두 번째 영상을 붙여서 편집하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냥 따로따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건 편집에 대해서 이번에 과제는 평가를 하지는 않는 거니까 카메라 두 개의 샷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을 했느냐 이걸 보는 거니까 편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자유롭게 제출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걸 배웠는데요. 그래서 편집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렸습니다. 뭐 출력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 때 그것 하나의 분야니까요. 다음 시간 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